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곱셈 공식을 활용한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다항식이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1.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2. 상수항. 수로만 이루어진 식. 3. 개수.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부분. 4.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5. 다항식.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6. 차수. 문자가 있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7. 다항식의 차수. 차수가 가장 큰 단항식의 차수. 8. 1차식. 차수가 1차인 다항식. 9. x에 대한 다항식. 변수 x를 포함하는 다항식. 다른 문자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어떠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각각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혼동하는 개념이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의 정의, 즉 문자가 포함된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잘 세어보기만 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1번 3x-2에서 문자가 있는 항은 바로 3x이며 3x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는 1개입니다. 즉 3x의 차수는 1차이며 다항식 3x-2의 차수도 1차가 됩니다. 3x-2와 같이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1차 다항식 또는 1차식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의 경우 문자가 있는 항은 x제곱과 -2x입니다. 두 단항식 중 차수가 높은 항은 x제곱이며 여기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따라서 다항식 x제곱 -2x 플러스 1의 차수는 2차입니다. 여기서 다항식 x제곱 -2x 플러스 1을 2차 다항식 또는 2차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의 경우 차수가 가장 높은 단항식은 b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다항식 2a제곱 -2xy 플러스 b세제곱의 차수는 3차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가끔 항 xy를 1차식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항식 xy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몇 개죠? 그렇습니다. x와 y, 즉 2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항식 xy의 차수는 2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수만 보고 1차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복습하는 김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류항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분배 법칙을 적용할 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방향으로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바와 같이 동류항의 개수를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다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동류항을 찾은 후 천천히 계산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괄호 앞에 있는 음의 부호가 괄호식 전체에 -1을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괄호를 풀 때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다항식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괄호 안에 괄호가 또 들어있는 경우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여러분, 2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차 다항식 또한 동료항을 찾아 개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끝입니다. 다음 2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익숙해지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다항식과 더항식의 뺄셈 계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괄호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것과 같으므로 괄호를 풀 때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다항식을 간단히 해봄으로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괄호를 푼 다음 동료항을 하나씩 계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다루어 봐야겠죠? 당연히 덧셈과 뺄셈 계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곱셈과 나눗셈 또한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풀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규칙에 따라 천천히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문제를 빨리 푸는 데에만 집중하면 자칫 수학 공부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수학이 재미없어질 거고 결국엔 수포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계산 연습은 지루하지 않게 적당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부터 계산해 볼까요? 조금 막막한가요? 먼저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연산 법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곱셈식 2a 곱하기 괄호 열고 3a 플러스 4b 괄호 닫고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항 3a와 4b를 괄호 밖에 있는 항 2a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즉 항을 분리하는 연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항을 분리하는 연산 법칙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더불어 동일한 문자를 거듭하여 곱할 때에는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곱셈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학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전개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전개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전개하여 얻은 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전개의 전은 펼전, 열은 열 개자를 쓰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를 펴고 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앞서 곱셈식 2a 곱하기 괄호 열고 3a 플러스 4b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항식에서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곱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씩 전개하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만약 동료항이 나올 경우에는 다항식의 덧셈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풀었던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항식의 곱셈 계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번엔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6ab 플러스 4a 괄호 닫고 나누기 2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식의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고치거나 아니면 주어진 식을 분수꼴로 변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계산해 볼까요? 일단 1번의 경우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고친 사례입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냅니다. 이제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여 곱셈식을 간단히 합니다. 쉽죠? 2번의 경우에는 일단 분수꼴로 변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간단한 분수로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통상적인 분수의 덧셈 과정인 통분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수학용어로 부분분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분수를 부분과 부분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거 봐요. 단순 계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식을 계산하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료항이 나올 경우 간단히 해준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할만하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식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다항식의 곱셈 계산을 해보지 않았냐고요? 앞서 우리가 했던 계산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전해볼 계산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아셨죠? 두 다항식의 곱셈식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를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로 놓은 후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의 식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 라지 a로 놓는 것, 즉 어떤 복잡한 식을 임시로 새로운 문자나 간단한 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치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치환을 활용하여 주어진 곱셈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치환과 분배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환과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 다음 곱셈식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풀어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본인이 풀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치환과 분배 법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지 않나요? 과연 치환과 분배 법칙을 적용하지도 않고 다항식의 곱셈식을 계산하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전개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각 항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식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y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의 항 a와 b 그리고 x 플러스 y의 항 x와 y를 각각 따로따로 취해서 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와 xy를 각각 곱하고 b와 xy를 각각 곱하여 덧셈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이죠. 항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다항식의 각 항을 빠짐없이 곱한 후 덧셈식으로 정리하면 전개식이 완성됩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면 원칙대로 치환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직접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다항식을 곱할 때 더 이상 치환과 분배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또한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의 곱셈식이 나오더라도 식을 전개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한 다항식의 각 항과 또 다른 다항식의 각 항을 하나씩 취해서 서로 곱하기만 하면 어떤 다항식의 곱셈도 쉽게 전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셈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두 다항식을 먼저 전개한 후 나머지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닐 것입니다. 즉,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다항식의 곱셈 계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항식의 곱셈을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동영상이 나오면 함께 계산해 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답을 찾아봤나요? 복잡하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충분히 연습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다항식의 곱셈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말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의 곱셈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항식의 거듭제곱은 숫자의 거듭제곱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전개식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뭔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곱셈식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한 식은 보니까 두 항 a, b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에 두 항의 곱, 즉 a, b의 2배수인 2ab를 더한 식과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곱셈식 a-b의 제곱을 전개한 식은 두 항 a, b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에 두 항의 곱 ab의 2배수인 2ab를 뺀 식과 같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제곱식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다음에 주어진 제곱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떠세요? 항을 일일이 곱하지 않아도 쉽게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자면은
다항식의 곱셈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전개 결과를 미리 기억한 다음에 여기에 a와 b 대신 구하고자 하는 곱셈식의 항을 대입하여 전개식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 풀이 과정 없이 단번에 전개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다항식의 곱셈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a 플러스 b의 제곱식에 a는 2x, b는 y를 대입하면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2x 플러스 y의 제곱식에 대한 전개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식에 a는 3x, b는 5y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x 플러스 5y의 제곱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3번과 4번의 경우 a-b의 제곱식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물론 a 플러스 b의 제곱식을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떠세요? 다항식의 계산 과정이 훨씬 간단해졌죠? 이렇게 샘플이 되는 곱셈식의 계산 결과를 미리 기억하고 있으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곱셈식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이렇게 기본이 되는 다항식의 곱셈과 그 전개식을 곱셈 공식이라고 명명하고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즉, 곱셈식의 전개 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간 풀이 과정 없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5개 정도의 곱셈 공식만 다룹니다. 그럼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다항식의 곱셈 계산을 연습해 볼까요? 앞서 1번, 2번 공식은 많이 연습했으니까 3번, 4번, 5번 공식에 대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3번 공식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곱셈식의 경우 공식 A, B에 각각 X와 숫자 5를 대입하면 바로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 두 괄호식의 순서를 바꾸어 주어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공식 A, B에 각각 2X와 3Y를 대입하면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항의 순서를 바꾸고 괄호식의 순서도 바꾸면 곱셈 공식과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천천히 수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식 A, B에 각각 7과 3X를 대입하면 손쉽게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4번과 5번 공식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4번의 첫 번째 곱셈식의 경우 공식 A, B에 각각 숫자 2와 3을 대입하면 바로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곱셈식의 경우에는 공식 A, B에 각각 마이너스 5와 1을 대입하면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어렵지 않죠? 5번 공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 공식의 첫 번째 곱셈식의 경우 공식 A, B, C, D에 각각 숫자 2, 3, 3, 5를 대입하면 쉽게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곱셈식도 마찬가지로 공식 A, B, C, D에 숫자 2, -3, -4,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가끔 곱셈 공식부터 암기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곱셈 공식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더불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다항식의 곱셈 계산을 하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각자
곱셈 공식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셨죠?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숫자의 곱셈 또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1번 1015의 제곱의 경우 1015를 1000 더하기 15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 곱셈 공식 1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985의 제곱의 경우 985를 1000 빼기 15로 놓을 수 있습니다. 즉 곱셈 공식이 2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번의 경우 1001을 1000 플러스 1로 그리고 999를 1000 마이너스 1로 놓으면 곱셈 공식 3번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205를 200 플러스 5로 195를 200 마이너스 5로 놓으면 곱셈 공식 3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의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각자 곱셈 공식을 활용하여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곱셈 공식이 어렵나요? 아마도 그것은 곱셈 공식에 익숙치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잘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식과 등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식이란 것은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단항식, 다항식, 등식, 부등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이라고 말하면은 단항식 또는 다항식과 같이 등호 없이 문자나 숫자 따위가 연산 기호에 의해 나열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두 식을 등호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등식이라고 부르죠. 즉 식과 등식의 차이는 바로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면 x에 대한 식은 어떤 식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변수가 x뿐인 식을 의미합니다. a는 2x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식 1번과 2번에서 두 문자 a, b를 어떤 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문자 a와 b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도출된 식에 동류항이 있을 경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규칙에 따라 그것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그럼 동류항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각자 정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두 개인 식을 다루어 볼까요? C는 2x 플러스 y, D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일 때 다음 식을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식 1번과 2번에서 C, D를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 2x 플러스 y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C와 D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xy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각자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등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x는 괄호 꼴로 변형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들은 모두 a, b의 값을 가지고 변수 x의 값을 찾는 식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두 상수 a, b의 값만 알면 쉽게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러한 등식의 변형 방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의 풀이 과정과 꼭 같습니다. 이 때문에 x에 대한 등식을 x는 괄호꼴로 변형하는 것을 x에 대하여 푼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x에 대하여 푼다. 이 말이 좀 어색한가요? 그냥 단순한 용어의 정의일 뿐입니다. 여러 번 접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다음 등식을 x에 대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식의 성질 또는 이항의 원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을 x는 괄호꼴로 변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들이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하여 풀다라는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식, 문자, 즉 변수가 x뿐인 식, x에 대하여 풀다. 어떤 등식을 x는 괄호꼴로 변형한다. 보아하니 x에 대한 식은 등식이 아닌 그냥 식이죠. 반면에 x에 대하여 풀다는 등식을 변형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면서 각자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